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지방선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수면 아래 놓였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에 대한 이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당일에도 집값 문제를 재차 언급하면서 규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세제 개편을 통한 보유세 강화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이제 커진 거죠. 세제 개편으로 이제 주택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또 찾아올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실거주 위주로 재편된 시장 특성상 집값 안정 효과는 좀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저희 방송 보시면서 함께 고민해 보시고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8번 서울 전화 02-2638-39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목요일 문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두 분 계신데요. 먼저 함께 하실 분은요. 마중 부동산 투자자문의 김현서 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마중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영업본부장 김현서라고 합니다. 투자는 많은 거래와 경험에서 확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착오도 있었지만 그 착오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도 알게 됐습니다. 고객님들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공인 것도 있지만 리스크를 줄이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중점으로 맞춰서 잘 도와주신다라고 하니까 이 시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만큼 또 저희가 소중한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본부장님. 어떤 자리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6월 6일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마중 부동산 투자 자문에 오셔서 세미나도 들으시면서 서울 부동산 전략과 전망 투자 전략도 함께 짜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장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화면을 통해서 세미나 관련된 이야기들 좀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참석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8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펼쳐보죠.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막판에 이제 또 뒤집혔잖아요, 결과가. 그래서 재개발에 저희가 이제 또 정말 긍정적인 방향성이 펼쳐질지 좀 기대가 되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재개발 투자를 관심 있어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방향성 더 긍정적일지도 궁금하고요.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오늘 어떤 지역을 한번 떠나볼지 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곳 서초구 방배동에 대해서 집중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방배동은 많은 분들이 서울 재건축 시즌에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인데 특히 서초구 내에서도 강남 대체 주거지 하이엔드 브랜드 타운으로 변하고 있어서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몰리는 지역입니다. 투자와 실거주를 동시에 만족하고 싶은 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배동 먼저 핵심 개발 사업 4가지를 먼저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배동은 신축 주거 벨트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DH, 레미안, 자이, 르엘, 아크로, 향후 1만 세대 이상이 신축 타운으로 거듭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강남역 가장 큰 개발 사업 중 하나죠. 서리풀 복합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새로운 최첨단 업무 타운으로 조성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당역 한승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사당권에서 가장 큰 교통체증을 개선하고 노후 한성지에서 대형 복합 상권으로 미래의 교통 시설을 개선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사당 이수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인데 현재 방배 서초동 일대의 복합 도시로 재편하려는 서울시 핵심 도시 개발 중 하나입니다. 서초구 방배동 현재와 미래 살펴보면 방배동은 강남 3구라는 입지적으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이유는 지역 전체를 리딩할 만한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가 부족했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배동 전체가 정비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광범위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개발 핵심 구역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배동에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배 5구역 DH 방배입니다. 약 3,065세대 중 일반 분양이 한 1,244세대 많이 나왔고요. 여기에 재건축 초과 이익 한수제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84제곱미터 분양가가 22억으로 현재 인근 신축 26억에서 29억 이상으로 시세 차익이 크게 기대가 됩니다. 신축 핵심 지역 중에 대장주 평가가 나오는 지역이죠. 올해 9월부터 입주 시작이고 계속 상승 기대가 큰 지역입니다. 서초, 강남 생활권 접근성이 매우 좋고요. 차후 방배 시세 기준점 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방배 6구역 레미안 온플레라입니다. 약 1,097세대 중 일반 분양이 481세대, 25년 11월 입주했습니다. 방배 반포 생활권 느낌이 강해서 실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소리풀 개통과 정보사 부지 개발 수혜로 고급 프리미엄 이미지가 강한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방배 13구역 포레스트자입니다. 약 2,217세대 중 547세대 일반 분양 예정인데 서리풀 공원과 맞닿아 숲세권 대잔지 핵심 신축 벨트로 거푸생활 입지입니다. 다만 토양오염과 보상 문제 변수 등 변수가 있었고요. 사업 속도로는 방배 5, 6구역보다는 속도가 내렸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소규모지만 알찬 단지로 손꼽히고 있죠. 방배 14구역 르엘입니다. 492세대 중 일반 분양이 180세대 예정입니다. 총 세대수 대비 일반 비중이 높아 사업 수익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살펴볼 구역은 방배 15구역 오대일입니다. 약 1,690세대 중 일반 분양이 300세대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2032년 전후 입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배 15구역의 가장 큰 장점은 토지거래 허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13구역은 26년에 분양이 되었고요. 방배 5구역은 올해 9월 입주, 방배 15구역은 29년 착공 들어가는 흐름으로 이 사업 자체가 단일 사업이 아니라 26년부터 30년 초반까지 이어지는 순차형 완성형 단계로 이 지역을 뉴타운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숲세권 강점에 방배동 특유의 저층 주거지 분위기, 공원형 주거 환경이 장점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직은 반포, 잠원 대비 가격 격차가 존재하지만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최고급 브랜드가 들어오는 더문 지역입니다. 서리풀 개통 이후 체감 이동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방배동은 주거단지의 제일 중요한 균질성 아파트의 핵심 집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방배동 재개발 단지들을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개발 이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역에서 가장 큰 개발 사업 중 하나인 서리풀 복합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서초동과 방배동 사이에 약 16만 제곱미터 대규모 부지입니다. 사업비 약 5조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곳은 단순 아파트 개발이 아니라 첨단 업무와 공원 연계형 비즈니스 타운으로 즉 강남 서쪽 업무와 문화, 녹지, 미래 산업이
결합된 초대형 복합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역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량역에서 테헤란로, 삼성로, 소초, 방배 방향으로 확장이 되는 흐름입니다. 특히 서리필 터널 개통 이후 가치가 크게 올라갔고요. 자연 친환경 녹지 개발로 문화공간 확장 형태로 개발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운을 품은 최첨단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26년 기준 착공 진행 중이고 28년에서 30년 완공 목표 예정입니다. 차후 여기 고액 연봉자들이 업무 수요가 직결하는 장소로 배후 주거 수요가 증가됨으로 방배동 재개발 구역 가치가 크게 상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주거보다 업무 중심 개발로 강남 업무 벨트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 업무, 교통이 동시에 강화되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사당역 한승복합 개발 사업으로 핵심은 단순 지하철 개선이 아니라 사당역 자체를 강남 선안권 복합 거점으로 바꾸는 프로젝트입니다. 사당역 2호선에서 현재 사당 공영 주차장 부지 중심으로 사업 주체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중심으로 추진이 됩니다. 지하 8층에서 지상 59층으로 연면적 26만 제곱미터, 초대형 한승 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여기를 왜 주목해야 하냐면 사당역 자체가 강남 서부 관문입니다. 개발 컨셉은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는 혼잡하고 너무도 노후화되어 있어 환승하기 매우 불편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 개발을 완전히 재편하는 사업으로 지하철 한성거리 약 40% 단축시키고 버스, 지하철 이동시간 절감할 수 있도록 동선을 조절하고 사당 사거리 교통 체증이 엄청 심한데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보안 개편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노후 한성지에서 최첨단 교통시설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다시 사업이 본격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사당역 일대는 침수 이슈가 있어서 대형 조르주 설치 문제의 핵심이 있었는데 대체 부지 분산으로 정리가 되면서 사업성이 개선되었습니다.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강남 선악금 교통 허브와 상권 재편 유동인구와 업무 시설 확대로 방배동 재건축 시장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사 부지 개발, 방배 재건축, 사당역 한승 복합 개발이 하나의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 요소를 고려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는 미래 교통시설로 계획하여 더욱더 많은 유동인구가 이 지역을 찾고 필수적인 교통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는 사당 이수 일대 주거 단위 개발 사업입니다. 동작대로 일대의 주거 단위 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핵심 도시 개발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변 노후 저층 주거지와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이 지역을 어떤 도시로 설계를 할지, 어떤 설계를 할지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수역 일대를 어떤 방향으로 설계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 방향은 서울시와 서초구 이수역 주변 역세권 활성화로 업무 상업 기능 확대로 고층 복합 개발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핵심은 기존 저층 빌라촌을 복합 도시로 만들겠다는 핵심입니다. 주요 변화 예상은 용적률 상한 가능성, 역세권 중심으로 준주거지를 상업 기능 확대 검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는 조용한 주거지 느낌이 강하지만 향후 카페 상권, 업무 수요, 상업시설, 정갈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의 관점은 좋은 곳이 더 좋아지면서 더 빠르게 오르더라고요. 방배동은 단순 주거지가 아니라 강남 서부 신흥 복합축으로 바뀌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흐름을 잘 타야 하는데 흐름에 편성해서 같이 타야 합니다. 이게 바로 타이밍입니다. 다만 아직 주변 의견 수렴 중이고요. 사업성 검토 단계가 남아 있어서 속도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소액 투자로 기회가 남아 있는 겁니다. 강남 서초 부동산은 나와는 다른 세상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완성된 아파트라면 맞습니다. 서초구 아파트는 최소 30억 이상이니까요. 다른 세상이 아니라 나도 방배동 주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솔직히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방배동 입승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이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방배동 재개발에 선점할 수 있는 기회, 30억이 아니라 3억대로 같은 방배동 주소를 선점할 수 있는 한마디로 저평가 우량지가 남아 있습니다. 제2의 방배동 하이엔드 브랜드 타운으로 변할 수 있는 지역, 저평가 우량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배봉동과 방배사동은 최근 방배동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소규모 재개발 후보지 중 하나입니다. 아직 정식 재개발처럼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주민 동의율, 사전 자문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소액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방배동 입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방배동은 3대 업무지구를 품은 교통욕춘지입니다. 7호선 내방역에서 이수역까지 2호선, 4호선 더블 역세권에서 서리풀 개통으로 강남 교통의 허브로 숲세권, 우면산 매봉-제3 방배공원까지 도심 한복판에 이 정도 녹지를 품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명문 학군입니다. 상문고, 서울고, 동덕여고, 인집해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평당 1억입니다. 현재 분양가만 20억을 훌쩍 넘고 실거래는 이미 30억을 넘었습니다. 재개발로 신축이 들어오면 이 시세의 키를 맞추게 될 텐데요. 이런 자리를 3억대에 선점할 수 있는,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방배동은 소규모라지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각 구역이 독립적으로 움직여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수역, 사당역, 방배역 둘러싸인 하나의 블록 전체가 함께 바뀌는 구조입니다. 그럼 소규모지만 알찬 입지가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배 사동인데요. 가침 방배 16-1구역입니다. 2018년부터 방배 16개역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추진이 시작해서 22년, 24년, 25년, 26년 계속 움직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잘 보셔야 할 게 있는데요. 재개발 사업은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나무말 보시고 왜 안 되는지 부정적인 것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움직이고 있을 때마다 시세는 반등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방배 본동과 방배 사동이 함께 움직였는데 현재는 방배 본동은 통합 모어타운으로 준비 중이고 방배 사동은 LH 도심 공공주택 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배 사동은 현재 서초구 안에서 재개발 사업과 역세권 개발과 수혜가 동시에 겹치는 지역입니다. 입지적으로는 동쪽으로는 내방역, 서쪽으로는 이수역, 북쪽으로는 서리풀, 방배동은 대부분 언덕이지만 방배사동은 상대적으로 평지 비율이 높습니다. 향후 사업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6년 3월 11일부터 5월 8일 주민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자치구에 LH 도심 공공 복합 개발 44건이 접수 신청을 했는데요. 방배 사동도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7월 8일 국토부 서울시에서 후보지 심사 후 선정이 됩니다. 그럼 공공도심 복합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요. 역세권 중공업 지역과 저층 주거지를 민간이 아닌 공공이 지구 지정을 통해 확보한 다음 주택과 도시기능 거점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을 통해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사로 참여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완화 등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참여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배 사동은 LH 도심 공공복합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수역에서 5분 거리에 세대수 308호, 노후도 20년 기준으로 77%, 2종 주거지에서 3종 주거지로 종상향돼 있을 때 약 748세대로 예상이 됩니다. 방배 사동은 공공도심 복합 개발로 공모 접수 중이지만 서초구 특성상 주민들이 민간 재건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실제 공공도심 복합 개발 사업으로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급지 핵심지는 꾸준한 수요 덕분에 시세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제 핵심 개발 사업 4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규모 신축 주거단지 들어설 예정이고요. 서리프 복합 개발 사업 그리고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 또 마지막으로 사당 이수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4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모든 개발들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다른 지역으로 재탄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곳이 이제 재개발이 돼서 바뀌게 된다면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들어가기는 이제 힘들어졌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재개발로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일단 아직은 사업성 검토가 남아 있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4가지 핵심 개발 사업에 살펴봤고요. 뭐 입지 등 이렇게 많은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일단 서초구 방배동 이곳에 좀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본부장님? 우리 균등인 시대가 아니라 불균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급지는 더 상급지로 변하고 있거든요. 방배동은 원래 강남 상급지였습니다. 방배동 매물은 하루가 다르게 움직이고 잠김 현상도 심한 지역입니다. 정부에서 투기 수요를 강력하게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지구 지정과 동시에 토지 거래 허가국으로 묶게 된다면 갭 투자는 어려워집니다. 정부 규제에서 벗어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임대차 수요가 풍부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는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안전하게 방배동의 입주권을 누릴 수 있고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방배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거, 교통, 상업, 인프라가 함께 성장하는 방배동의 고객님들의 자산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방배동의 입지를 챙기면서 주변의 주거 환경까지 개선될 예정에 있는 방배동입니다. 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귀에 들어왔는데 이 부분 참고하셔서 서초동 방배동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의 재개발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강남에선 재개발 진행이 안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강남 내에서는 좀 귀하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좀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또 오프라인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본부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부동산에 다양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흔들리시는 분들 꼭 저희 젠트롱 마중부동산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맞춤 설계로 해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6월 6일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선착순 마감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02-2638-3968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볼게요. 마중 부동산 투자자문의 이철석 팀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중 부동산 투자자문에서 서울 재개발 핵심 지역 투자 분석 및 재개발 구역 내에서 토지와 시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철석 팀장입니다. 서울 재개발 투자에서 필요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핵심 정보만 콕콕 찍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재개발의 핵심 정보 콕콕 집어서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도 또 오늘 처음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저희 오프라인 자리 한번 설명을 듣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요즘 서울에서 부동산 투자하기란 정말 어려운 시기인 듯합니다. 고강도 규제에서 화폐의 가치보다 부동산의 가치가 폭등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롯이 적금만으로 내 집 마련을 꿈을 이루기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더불어 부동산 규제에 따른 투자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강도 규제 속에서도 돈이 되는 정보와 돈이 되는 부동산은 명확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당연히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제 치러진 지방선거에 따른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과 전망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서울 부동산의 전망과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실지, 투자와 방법, 돈이 되는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셨을 텐데요. 저희 젠트롱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문정역 인근에서 무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젠트롱 세미나에서는 현재 복잡한 시장 상황에 투자 방향을 못 잡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고강도 규제에서도 통하는 서울 핵심지 투자 및 서울 핵심지 투자를 통한 수익률 보장성까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미나 이유는 개인적으로 궁금하셨던 부동산 내용 및 부동산 정보를 1:1 전문가 상담 및 젠트롱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급격히 바뀌는 정책에 빠르게 진행되는 부동산 방향을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적극 참석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선거 끝나길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앞으로의 플랜들 하나씩 또 세워보셔야겠죠. 어떻게 계획하면 좋을지 오프라인 자리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8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한번 또 활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 또 팀장님과 함께 또 다른 재개발 투자처 한번 떠나봐야겠죠. 앞서서 이제 강남 3구 내 지역을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지역이네요. 바로 금평구라고 불리는 곳이죠. 바로 가볼까요? 오늘 설명드릴 지역은 은평구 여신역 인근의 가련동 지역입니다. 가련동 지역을 안내드리기 전에 요즘 서울에서 아파트 매수하신 분들 자금 조달 계획서에 따르면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했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주식이나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형성하신 분들이 수익을 다시 부동산으로 가져오는 이유, 그 이유는 여전히 부동산이 안전한 자산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주식이 변동성이 크다면 부동산은 안정성이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배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부동산을 통한 자산 형성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자산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콕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준비한 지역은 은평구 연신내 인근 가련동입니다. 지금 은평구는 재개발이 빠르고 넓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이 알려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투자가 상급지로 쏠림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안정성과 수익률을 본다면 은평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은평구의 특징을 지켜보면 먼저 은평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그동안 노후되고 소외된 느낌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노인 거주 인구 비율이 높고 외부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유주들의 개발 의지가 낮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정된 서울 지역에서 은평구라고 재개발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미뤄왔던 개발을 순식간에 하기라도 할 듯한 기세입니다. 지금은 은평구는 재개발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활발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의 개발 의지가 매우 높고 반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심 개발을 통해 황골탈퇴할 은평구를 더욱 기대합니다. 서울 서북부인 은평구는 서북부 교통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강도 규제에 따라 요즘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연신내 인근 가련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은 주택 가격이 높고 대출 규제가 강하다 보니 대출도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신내역을 더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서울에서 아직 저평가되어 있어서 주택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좋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 진입하는 분들이 서울 외곽 지역을 많이 진입하시는데요. 외곽 중에서 당연 은평구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은평구는 서울 창조혁신파크를 통해서 현 정부의 창조경제와 맞닿은 개념으로 구질병본부가 있던 부지에 건설을 합니다. 청년 일자리 및 일자리 수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주택 가격의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서울 중심지를 누가 얼마나 빨리 진입하냐는 것이겠습니다. 특히 서울 외곽에 있으면서 고양시와 인접하고 있는 은평구는 서울 생활권과 고양시 풍부한 기반시설을 함께 누리는 지역인 듯합니다. 특히 은평구에서는 연신내역이 유명한데요. 사람 팔자, 땅 팔자, 땅 팔자, 도로 팔자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신내역은 3호선과 6호선 그리고 GTX-A까지 트리플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어서 팔자가 필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3호선의 경우 고양시 대화역을 출발을 해서 경의선, 중앙선 환승할 수 있는 대곡역 그리고 연신내역을 지나 중심 업무지구인 종로와 울주를 관통합니다. 강남의 중심인 압구정 신분당선 신사역, 고속터미널 도곡을 지나 SRT를 이용할 수 있는 수서역까지 노선을 연계하는 핵심 노선이라 하겠습니다. 6호선의 경우 연신내역을 기점으로 하여 언론 방송의 중심인 미디어시티, 젊음의 거리인 마포합정 그리고 이태원고대를 지나 경춘선을 탈 수 있는 신내역까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될 GTX-A 노선은 운정역을 출발하여 일산 킨텍스역 그리고 연신내역입니다. 연신내역에서 서울역까지 6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서울역에서 삼성역은 아직 미개통 구간으로 2028년 연계 예정입니다. 연신내역에서 삼성역을 9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SRT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수서역과 성남 용인을 거쳐 동탄 신도시까지 연계되는 노선입니다. GTX-A가 지방과 연계되는 KTX SRT 열차를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 중심인 강남의 삼성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데서 매우 큰 메리트가 있는 노선입니다. GTX-A 노선을 따라 보시면 파주 운정역이 7억 6천대로 시작해서 고양 중심인 일산 킨텍스는 이미 14권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은 23억대, 삼성역은 38억대로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들어올수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3호선과 6호선 라인도 서울 중심으로 들어올수록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은평구 재개발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서 처음 서울 입성하기 좋은 곳이 서울 외곽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서울이 타 지역과 집값이 너무 큰 편차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외곽 지역이 어느 정도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외곽 지역 중에서 가장 핫한 은평구라고 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외곽이라고 하지만 사실 금액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25평대도 10억 원대인 게 함정이죠. 우리 서민에게 10억 원이라는 돈은 매우 큰 돈입니다. 투자를 통한 자산 형성이나 부모님 찬스 등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내 집 마련의 꿈은 정말 멀게만 보입니다. 단순히 적금만을 통해서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액으로 앞으로 아파트가 될 가능성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은평구가 저평가되어 있었지만 지속적 발전이 예정되는 지역입니다. 연신내역을 중심으로 북동쪽에는 불광동 445번지 때 2000세대가 신속통합지로 선정이 되었고요. 불광 442번지 때 2300세대가 신속통합지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불광 351-9번지 때 구역 확장이 되면서 신통통합지로 대상이 선정되었습니다. 연신내역 남동쪽으로는 불광 5구역 2425세대와 관리처분인가 떨어진 불광 8구역 321세대 신통지 조합이 됐고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2451세대가 곧 입주 예정입니다. 연신내역 남서쪽으로는 대주동 212번지 때 신속통합기, 대주동 89번지 때 관리계획 고시가 떨어진 역세권 장기 전세 정비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보실 지역은 연신내역 북서쪽으로 신통 가련 2주구역과 정비 지정이 되었습니다. 가련 1지구 4329세대가 이번에 착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지역이 바로 가련 434번지 때 275번지 때 모아타운 지역이겠습니다. 연신내역을 주변으로만 약 2만 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나 지금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연신내역 교통호재와 개발 이슈를 함께 등에 업고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을 꼽으라면 당연히 가련동입니다. 그 이유로는 바로 가련 1지구에 있는데요. 4329세대의 롯데캐슬 메가시티가 들어옵니다. 헬스장, 수영장, 인피니티풀 그리고 산책길만 약 3.7km가 들어오는 단지입니다. 은평구 지역에서 단일 규모로 은평 뉴타운이 가장 크겠으나 아파트 세대수로는 은평 가련 1지구가 가장 큰 메가단지라고 하겠습니다. 은평구의 대장주 아파트를 말하면 과거에 녹번역 앞에 이편한 세상 캐슬이 대장주였고 지금 곧 입주를 앞둔 불광역 앞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대장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장주는 당연히 가련 롯데캐슬 1지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짐작해 봅니다. 그 이유는 GTX-A를 통해 강남권을 9분 만에 진입할 수 있다는 프리미엄을 붙이면 될 듯합니다.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적은 돈을 투자해서 수익률이 높은 지역을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가련동이라는 이름이 조금 낯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신내역이라 하면 익숙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볼 지역이 앞에서 말한 가련 1지구역, 가련동 275번지와 433번지 때 모아타운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은평구 연신내역 재개발 3대 정하면 1번으로는 대조 1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입주를 앞둔 불광 5구역에 메디알레가 있습니다. 6개월 만에 90% 이상이 이주한 불광 5구역이고요. 이미 GS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대장은 가련 1구역이라 하겠습니다. 은평구 유일의 메가단지로 착공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일대장 가련 1지구와 함께 있으면서 개발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련동 모아타운 434번지 275번지 대 일대 주민제약 모아타운을 눈여겨봐야 할 듯 합니다. 가련 1지구와 합치면 무려 6,000세대의 메가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2026년 2월에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주민설명회 이후에 빠른 동의를 거쳐 5월 달에 구청의 동의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구청에서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서울시로 접수가 되지 않았지만 접수가 된다면 많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 가련동입니다. 서울 내에서 노후된 곳이 많은 곳 중 하나죠. 그래서 그런지 주민들의 의지도 굉장히 또 강하다고 합니다. 주민 동의율이 7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현재 좀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미 구역이 지정된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높아서 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 가련동 모아타운은 투자금 1억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노후도가 65% 이상이 돼 있고 주민 동의율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노후도가 충족되고 동의율이 높다는 것은 사업 진행이 빠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련동 443번지와 275번지대 모아타운은 약 1,373세대로 탈바꿈이 될 지역입니다. 옆에 메가단지인 가련 1지구와 협업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곳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1억 원대 저렴한 투자 매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사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상상해 볼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서울 진입이 높은 장벽만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늘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움직이시는 분들과 여전히 관망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극명히 갈리게 될 것입니다. 가련동 모아타운은 이미 구역도와 아파트 조감도 배치도까지 나와 있는 현실입니다. 배치도만 봐도 이미 내 집이 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가련동 모아타운입니다. 가련동이 지금 투자하기 좋은 시점인 이유는 대부분의 관심이 강남과 용산, 여의도 등 중심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련동은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인데요. 그래서 저평가되는 부분에서 투자 관점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가련동 모아타운 434번지와 443번지는 629세대, 가련동 275번지는 744대, 총 1373세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노후되고 고밀도 지역이었던 가련동은 주민 동의율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동의 요건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고 동의서도 접수된 상황에서 투자가 굉장히 기대되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1억 원대의 소규모 투자를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공제한도 내에서 증여세 부담도 없이 신고 가능하십니다. 추후 15억대 아파트 이상의 진입을 원하신다면 똘똘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가련동 한번 투자해 볼 만할 거라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가련동 443번지대 노후도입니다. 저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노후도와 동의율 그리고 시간 확보까지 3박자가 두루 갖춰진 자리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은평 재개발 3대장 중 하나인 힐스테이트 메디알렛 74제곱미터 기준으로 14억 원대에 성공리에 완판됐다는 것이 그 증거인 듯 합니다. 그렇다면 가련 1지구와 메가타운 더불어 함께 개발되는 이 모아타운은 투자 대비 매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노후도와 동의율이 높다라는 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가련동 만나보셨고요. 저희 지역 한 군데 더 준비되어 있잖아요. 빠르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가련동 다음으로 소개할 지역은 서울의 중심지 강남 상구중 송파구 잠실동입니다. 송파구는 대한민국 강남 다음으로 서초가 쌍벽을 이루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가격도 만만치 않은 지역입니다. 지금 송파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과거 태어난 어촌 송파대로가 변화될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송파구는 누구나 알고 있듯 가족 단위로 생활하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교통적 입지를 보면 잠실 본동은 올림픽대로를 통해 강동과 강서를 다니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 역시 잘 연계되어 있습니다. 광역버스 및 간선버스 그리고 지하철이 3개 노선이 관통되는 지역입니다. 한강벨트 라인을 따라 GBD 강남 업무지구를 10분 만에 진입이 가능하고 그진 핵심 지역인 2호선과 여의도 금융 업무지구인 YBD를 30분 안에 관통하는 9호선 그리고 광동과 송파 성남을 연계하는 8호선까지 교통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용산 업무지구인 중구 도심권역도 40분대에 진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입지적인 위치를 보면 잠실동의 경우 강남과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 청담, 삼성동과 입지되어 있으면서 강남 업무지구인 GBD 역시 인접해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의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및 탄천교 보행, 그리고 삼성동 GB센터
잠실동 운동장의 마이스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실동 개발 호재를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사업 구간입니다. 봉은사역에서 삼성역 1km 구간을 지하 광역 환승 센터로 조성해 상업과 문화시설 그리고 동남권의 교통을 강화하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리고 GBC 사업은 옛 한전 부지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추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개발인데요. 초기에 105층 1개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지금은 3개동 49개 층으로 나눠서 업무시설 및 호텔, 판매, 쇼핑몰, 전시장 등 공연 그리고 꼭대기층에는 파노라마 전망대까지 그야말로 복합시설로 환골탈태하는 지역입니다. 공사비만 5조 3천억이 넘는 대규모 복합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잠실동 마이스 사업이 있습니다. 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 등 잠실 운동장 일대를 복합공간으로 변하는 마스터 플랜 사업입니다. 단순히 관광이 아닌 지식 교류 및 네트워킹 비즈니스 연결을 통해 경제와 산업 생태계를 견인하는 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탄천 보행교 신설입니다. 한강과 탄천 생태 경관을 중심으로 한 생태적 측면에서 마이스 산업과 탄천을 도보 생활을 함으로써 국제교류 복합과 녹색 문화 공간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탄천 동서변로 도시 기능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송파대로를 명품거리로 사업 임기 내에 만들겠다는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되면서 송파대로 주변을 보면 잠실 아파트 가격을 방영하고 인근 빌라의 지가까지 함께 동반 상승하는 쌍두마차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효과로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 1위가 바로 송파구라고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 42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보다 재건축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앞으로 재건축이 되었을 때 생기는 인센티브에 대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강을 끼고 이미 들어선 아파트들은 강남 3구 한강벨트 라인을 따라 이미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잠실동이라고 할 만큼 송파구의 중심은 잠실동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한강 라인을 따라 아파트 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잠실은 잠실 S와 잠실 1cm 84제곱미터 타입 기준으로 35억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옆 주공 5단지는 41억 원입니다. 동잠실의 경우 잠실 내면과 잠실 르엘이 41억과 45억 선을 갖고 있고 재건축을 앞둔 장미 잠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32억 이상이 호가입니다. 세대수만 해도 3만 세대 이상이 있습니다. 이런 수십억대 아파트를 실거주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실동 한강라인 벨트가 아닌 송파대로 하단 쪽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잠실동은 강남 1970이라고 영화에서 나왔듯이 강남구 개발이 있을 무렵 일종의 침수 지역을 매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이 반듯하고 저층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여드린 이유는 투자할 때 주변 시세 아파트가 미래의 내 투자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 말하겠습니다. 특급 투자처인 잠실동에 투자해둔 이유에 대해 잠시 보겠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재개발 투자 포인트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입니다. 작년 10월 15일 부동산 정책 이후 상승폭 최고의 입지가 바로 송파구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중심 업무 지역으로 강남에서 동쪽인 삼성역과 그로 확장되는 시너지역과 GB센터 마이산업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최고는 잠실동 재개발이 빠르게 이어진 후 이미 정비사업을 추진한 지역도 있다는 것에 주목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세 가이드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가격이 형성돼서 재개발이 된다면 앞으로 지표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건축만 3만 1,000세대, 재개발이 2만 세대로 중심지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가련동과 잠실동까지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들은요, 02-2638-3968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